이제부터 전문 패널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의 진행은 우수 사례 발표를 해주셨던 교육기부 컨설팅단에 발표를 해주셨던 문영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문 패널로는 사례 발표를 해주셨던 서울시 교육청 교육혁신과 심금순 장학관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신윤진 부부장님, 경기 회천중학교 송은혜 선생님,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안치동 사무관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우리 문영 교수님께 넘기지만 중간중간에 재단의 입장이나 궁금한 질문들은 저도 같이 받고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그럼 2부 현장 포럼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파트죠. 기관의 말씀 또 교육청의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다 들으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신 교사 선생님들, 교사분들, 그다음에 또 기관 교육기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기관 담당자님들이 여기 함께 모여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학기제의 주체는 결국 학생들, 가장 우리의 어떤 수혜를 받아야 할 학생들을 만나시는 학교 현장의 교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천중학교의 송은혜 교사님이 함께 이 자리에 하셨는데요. 누구보다 이 자유학기제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아주 열의를 드러내셔서 창의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송은혜 선생님께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을 토대로 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신 걸로 아는데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고 장르나 무엇이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회천중학교 교사 송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있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선호하는 장르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 아이들이 꿈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끼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00% 공감을 했던 게 저희 장학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학교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콘텐츠의 자원들이 다 열악한 곳이 학교이다라는 것을 요즘 너무나 많이 실감하는 것이 그 많은 아이들의 꿈과 끼를 이렇게 툭 털어놓을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의 힘으로는 발현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요즘 되게 많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기부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특히 저희 학교는 또 경기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울처럼 어떤 환경들이 접근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는 것이 공문을 필터링하는 겁니다. 요즘 정말 각기에서 정말 많은 도움들을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게 교육기부에 관련된 공문의 양이 정말 작년과 예년과는 다르게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 학교의 선생님들은 또 각자의 업무도 계시고 수업도 있으시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누군가가 그 다양한 교육기부 관련 공문이 왔을 때 그거를 한 번은 필터링 해주는 분이 꼭 계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먼저 진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왜냐하면 학교마다 특색이 틀리고 학년마다 아이들의 성향도 틀리고 교과 선생님들이 맡으실 수 있는 활동 범위도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 단위 학교에 계시는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그 공문을 먼저 필터링 하신 다음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먼저 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단위 학교도 폐쇄적이지 않고 민주적인 소통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또 그러한 운영을 해야지 실제 스팀 수업이라든지 연계 수업이 실제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먼저 학년부장님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시작해서 어떠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학년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성향의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교과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다면 어느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를 제가 이렇게 먼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통을 나눕니다. 매우 바쁘시지만은.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해서 그 교육기부 활동을 실제로 접목시켰을 때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학부모님들께도
개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교육 기부 프로그램 뭐 지금 문화예술 부분도 있으시고 제가 한 거는 이제 대사관에서 실제 참사관분이 오셔가지고 영어로 실제 강의를 해주시고 실제 또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시고 이런 다양한 그 국제기관 기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정림 건축문화재단에서 건축가와 함께 안무가와 몸의 율동과 함께 접목시키는 콜라보 시키는 그런 이제 교육 기부도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신한은행에서라고 하지만 1교1사에서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교육도 다 이제 이렇게 그 교육에 투입했을 때 모든 활동은 학부모님께 개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기부도 상당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아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우리 아이의 표정이 살아있음을 보시면은 그때만은 동기부여를 받으셔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다양한 애로점이 실제로 생기긴 하지만은 그 단위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이 협업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끔 적용을 시킨다면은 정말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네. 네, 체험에서 온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신뢰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에서 진행을 할 때 있어서의 안전 문제가 기관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 문제에 봉착한 경험이나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선생님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은 특히 이제 안전교육이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학교에서도 짧은 시간을 행하는 체험 활동에도 그 안전 매뉴얼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있을 때는 반드시 밖으로 나가는 체험일 경우이든 아니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든 간에 저희는 이제 매뉴얼이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떠한 체험 활동을 할 때는 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 학교와 지역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체험 활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 답사라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가 혼자 사전 답사라든지 그런 실태 조사를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모님의 도움을 정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지원단을 꾸려서 함께 그 체험 가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함께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 당사 그 체험 활동을 가는 곳에 체험처부에 계시는 분들도 무엇을 조심해야 되거나 무엇에 안전을 기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이 일반화할 수 없고 그 각 체험처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교사가 보는 눈과 또 학부모님들이 보는 주의할 눈과 그다음에 그 체험소에서 실제 이제 활동을 해주실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주의해야 될 요소들을 함께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 활동 당시에는 이제 반드시 인솔을 원칙으로 하지요. 아이들만 이제 따로 보내는 활동은 저희는 우선은 절대 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이제 학부모님도 반드시 이렇게 맡으셔서 해서 학부모님들은 따로 이제 또 안전교육 이수를 받으십니다. 교사들도 요즘은 이제 지원청이나 시청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연수를 의무 연수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서 지금 다 안전교육 이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사사로이 얘기하면 또 이제 단체보험 같은 경우도 요즘은 민감하게 학교에서 이제 학교 예산을 주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단체보험 같은 경우도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요.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제 이런 교육 기부를 하고 싶다, 또 특히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 기부를 진행하고 싶다 하는데 이제 마음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물론 사이트에 매칭을 하게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그 프로세스를 거치기도 하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오늘 우리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의 안치동 사무관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교육부에서의 홍보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지 기관 관계자들이 또 계신 것 같으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일반 기업체에서 자유학기제 이 교육 기부를 한다는 것은 인적이라든가 물적이라든가 시간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교육부나 학교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고 고마운 일이거든요. 사실 기업체 주 목적은 이윤 창출이지 교육 기부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일종의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 모든 자유학기제 지원해주는 체험이 관에서 뭐 예산을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관에서 예산을 대서 한다면 그걸 아이템으로 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교육 기부의 본질을 흐릴 수 있고 잘못하면 교육 현장이 어떤 보면 그 장사의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학기제도 그래서 교육 기부 형태로다가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제 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그 진로교육법이 작년 12월 말에 발효가 됐어요. 시행이 돼갖고 의무화돼서 어차피 의무적으로 했는데 일반 기업체는 의무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기부 형태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 단독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든지 혜택을 주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협의를 해서 각 중앙부처가 다 참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그다음에 대한상의, 전경련, 민간까지 전부 참여하는 협의회차가 1년에 정기적으로 4번 열립니다. 금년에도 지금 2번 열렸고 8월 중에도 한 번 더 열 예정인데 연말에도 또 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자부에서는 1365 아실 거예요. 자원봉사 그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자유학기제 지원을 할 때 그 멘토들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자부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 뭐 혜택은 상해보험 같은 걸 들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그 인사 평정이라든지 직원들 그 평가에 반영이 좀 되는 거로 사회봉사 실적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신한은행에서 얘기하셨지만 대기업에서는 사회공헌 전담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데 중소기업이든가 작은 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또 기업체가 중소기업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청하고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또 고맙게도 중소기업청장님이 시행을 해주신 게 금년도 6월부터 이게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재 육성형 기업 전용 정책 자금이라 해서 이 자금에 자유학기제 실적이 있는 기업은 신청 대상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운전 자금이라든지 뭐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제 지원 조건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신다 그랬고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지원 한 번 할 때마다 1회당 30만 원씩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뭐 거기 오는 학생들한테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해주신다 그랬고 저희들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지금 대학하고 민간기업하고 하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건 대학 차원에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자유학기제 제공 실적도 이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을 해서 거의 다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9일 날 행자부하고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자리에는 각 시도 자치단체 그 부시장님이나 부지사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부교육관님들이 전부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그 노원구에서 자원봉사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자유학기제나 교육기부도 해당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분들한테는 주차요금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자치해관 수강료라든지 그다음에 문화해관 관람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조례까지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좀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간접적인 혜택을 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담비 같은 소식입니다. 특히 대학 입장에서는 산학협력 마일리지라는 그 제도가 저희들이 사실 뭐 사업을 통해서만 했던 그 사업이 이제 끝나버리면 이렇게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종합예술연구소 차원에서도 이게 가능하겠구나, 지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보입니다. 기업이 이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사례가 나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또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신한은행의 그 이제 첫 직원들의 어떤 반발이나 직원들의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은 초반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발표 중간에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제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이 사회공헌 팀의 예산이라는 게 뭐 점점 요즘 또 줄고 있다는 아주 슬픈 소식이 얼마 전에 지면에서 제가 접한 것 같은데 정말 그 최소 예산으로 최대 교육기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뭐든지 할 때 집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돈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은행에서 딴 부서는 돈을 다 버는데 우리만 쓴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냥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처음에 아까 제가 마지막에 제언드렸다시피 작게 성공을 해서 그거를 어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CEO한테 내부적으로 투자를 받는 개념이라고 저희 팀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성공도 거두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부에서 우리가 있는 예산 중에서 정말 쓸 수 있는 예산을 찾아내는 걸 가장 사실 먼저 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다던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거든가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이런 사업하려고 하니까 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엔 제일 먼저 그거부터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고 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쓸 때 우리 말고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거에 관심을 갖는 조력자를 찾았습니다. 협력자. 즉 우리 내부 안에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뱅버드가 10억짜리 그 이렇게 문 열리고 하는 그게 10억이나 가요. 근데 그 왜 10억이나 가냐면 어디 가서든지 모든 은행에서 하는 대출 업무까지 다 가능하게끔 그 버스에다가 트럭에다가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CD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365일 매일 쓰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200일 정도밖에 안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일자를 우리가 대용해서 쓸 수 있도록 서로 협업을 하는 과정에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 니네 부서에서 매번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에 60회 움직이는 비용은 니네가 안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다든가 아까 똑같은 영업점을 만들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만들어질 때 사실은 제가 그 사회공헌부에서 한국금융사박물관도 운영하고 있고 신한갤러리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는 건물에 2층에 치과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근데 그 치과 의사님이 제가 치과를 갔더니 옆 건물로 이사를 가신대요. 그래서 아 잘됐다. 그러면 이게 비겠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총무과에 찾아가서 유휴공간 아니냐. 니네 이거 임대할 거면 그랬더니 반은 치과인데 반은 신한카드에서 쓰고 있었어요. 총무과가 저한테 그래요. 신한카드에 가서 아직 임대기간 남았는데 딴 데 나간다고 하면 제가 그럼 그거 영업장으로 꾸미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라고 총무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잘됐다 싶어서 제가 신한카드에 쫓아갔어요. 음료수 하나 사들고. 신한카드에서 왜 왔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일 하는데 카드사에서 도움을 줘야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이제 거쳐지면서 자리를 찾게 되고 그래서 보고서를 쓰는데 아 이렇게 똑같이 영업점을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 우리 은행에 가보면 항상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은행이 한 3년에서 5년마다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800개가 되는 지점이 매년 리모델링을 해서 물건을 띄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됐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장님한테 보고서 올릴 때 안에 쓰는 의자, 안에 쓰는 책상 이거는 기존에 있는 영업점에서 빠져나오는 거 우리가 깨끗하게 닦아서 쓰겠다라고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자라는 가정에서 예산을 또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 이게 하나가 모이고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니네 뭐 할래? 이러면 아 쟤네는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아껴서 쓰니까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서 사실은 다른 일정도 하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교육부에서도 와 계시고 창의재단에서도 와 계시는데 사실 교육부나 창의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포상 교육청도 아까 서울교육청에서도 하시지 어디에서 무슨 포상을 준다, 어디에서 무슨 뭐 대회 공모전을 한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밤새고 그걸 썼어요. 그래서 나가갖고 상을 타요. 그러면 상을 타면 상 탔다는 것 자체가 아, 니네가 무슨 일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홍보하는 건데 특별히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인정해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돈을 가지고 크게 사회공헌비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비용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든 조금 더 우리가 쓸 수 있게끔 하는 데는 사실 그런 주변에 있는 상황과 이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신한은행이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기부에 관심이 많은 기업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이게 한 해가 다르고 두 해가 다르고 두 해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땐 1 더하기 1이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2 더하기 2가 4가 되고 이렇게 몇 배씩 늘어난다는 거를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이게 같이 가보다 보면 이게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아마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우리 이제 기업의 경우 교육부에서의 이제 메리트, 인센티브를 앞서 사무관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과연 기업이 또는 학교가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또는 교육기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너무 짧게 시간이 돼서 우리 장학관님 많은 말씀 못 하셔서 제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 주셨는지 알고 있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기부든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딱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아무나 그 들어가서 뭘 하게끔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루타처럼 뭐 실험을 해보거나 뭘 해서 뭐 교육정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왜 학교라는 곳은 그렇게 폐쇄적이냐, 왜 우리가 뭘 주려고 해도 왜 당신네들은 받지 못하냐,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제가 굉장히 좋은 사례를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정책을 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2창의 인성교육센터가 교육부의 특교를 받아서 내년 9월에 성동구에 위치해 있는 동명초등학교 내에 개원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항상 말을 하지만 학교라는 곳이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인적 물적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을하고 결합하는가, 또 마을에 있는 많은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기부로 같이 함께 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성동구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을 이런 곳에 막 보내도 되는지, 또 어떤 좋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 예술가한테 가봤더니 그분은 사명감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한예종에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본인이 이제 파나를 하고 있는데 파나 교육장도 갖고 계시고 그다음 옆에는 학생들이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일반이든 와서 그 파나를 만들어서 작품으로 해서 팔 수 있는, 본인이 직접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기부에 훌륭하신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성동광진구에 우리가 창의센터가 세워지면 우리 아이들을 1차적인 것은 창의센터 공부를 문화예술을 하게 되면 2차는 이제는 엘리트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을 하면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직업으로서의 엘리트 교육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 좋은 훌륭한 예술가들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아이들을 보내줄 수 있는, 이것도 또한 자유학기제하고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 자유학기제를 조금, 자유학기 담당은 아니고 교육기부 담당인데요. 제가 이걸 같이 우리 팀이,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정보를, 학교에 대한 정보를 이런 기업에 제공하는 일과 이렇게 주위에서 좋은 이런 교육 기부자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또 이런 기회는 충분히 저희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밖의 자원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뭘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스크린, 좋은 노래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좀 걸러서 알아봐서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 프로그램 스크린하거나 또 예술가들의 어떤 그 지금 현황 또는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은 또 컨설팅단이 함께 하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플로어에 나온 질문 중에 사실 그 모든 기관에서든 학교에서든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해야 한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 막상 이제 MOU 체결하고 하기는 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내용적으로 전문적인 내용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현장에 적용을 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금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사실 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프로그램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개발됐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 수년간 자유학기제를 대비하면서 프로그램들을 또 워크북, 매뉴얼까지 어떤 교사가 가르쳐도 가르칠 수 있게끔 만들어라라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 매뉴얼을 계속 그 퍼블리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료들이 과연 어디 가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지금 실질적인 지금 질문들이 나왔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사실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창의재단 쪽에도 있을 건데 이 관련해서 우리 피오님이 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예,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재단을 앞세우기보다는 사실은 2만 개 이상의 기관, 기업과 3만 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만 적재적소의 어떤 컨텐츠를 갖다 활용하고 연기하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그 길라잡이가 네이버라는 어떤 포털 사이트처럼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단어만 기입했을 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은 또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웹사이트나 아니면 시스템 또 누군가는 만들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안내를 드린다면 교육기부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는 매칭 사이트가 Teach for Korea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에서도 금방 조회가 가능할 텐데요. 이 부분은 교육기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또 자유학기제는 행복 꿈길 사이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이 또 운영하고 있는 크레존 같은 경우는 서울 창의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 정부에서는 먼저 더 깊이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다양한 그 컨텐츠와 내용들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잔존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절한 사이트를 적절하게 이용할 어떤 기술과 트렌드를 좀 익힐 필요가 있고요. 저희 재단은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지 않아서 어떤 노고가 많이 듭니다. 뭐 웹사이트 찾아가고 또 찾아내고 또 거기서 결과나 이런 것도 올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재단이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대신 기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선으로 안내를 해드린다든가 혹은 통합이 정말 최고의 길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또 요청을 드리는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앞서 나왔던 신한은행 사례에서 나왔던 진로체험버스도 저희 창의재단에서는 156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1200회가 넘는 농사노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어촌 진로체험버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모든 프로그램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늘 포럼으로 아주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채널들, 웹사이트, 유선, 그리고 포럼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3회, 4회 또 준비되어 있고, 그 기타의 지금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매 달마다 찾아가서 또 강연도 하시고 질문도 받고 계십니다. 콘서트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끝까지 남아서 경청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하는 분들께 놓침 없이 드리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기부 관련해서 지금 플로어에서 나온 아주 좋은 질문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이제 예를 들면 법원 체험 같은 경우는 하루 단위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학기제의 시간이라는 것은 오후 시간만 이렇게 할애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 사무관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유학기는 오후에는 이제 자유학기 활동이 있고 4가지 영역이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학기 활동이 오후 시간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후 시간에 4시간 정도가 있으면 그 시간만 꼭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캠프형이 있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캠프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그 법원 체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대전 쪽하고 부산 쪽에 그 전용 체험관이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지역별로 신청이 아마 폭주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학교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들으셨죠? 플로어에 바로 질문 주셨던 분께 대답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플로어에서 혹시 오늘은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아쉬운 분 있으십니까? 거의 질문을 미리 식시간에 받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여쭤보았긴 했는데 혹시라도 네, 아니시면 우리 장학관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 이제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께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자유학기제가 제가 교육부에서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 교육기부로 이게 잘 이어져서 정말 우리 아이들도 이게 미래의 핵심 역량을 잘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산 증인처럼 그렇게 몸으로 익혀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잘못 가다 보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이게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나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 이렇게 자유학기제가 의미 있게 이렇게 포럼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우리 현장에도 많이 되고, 이 기회에 기업들도 정말 학교가 이렇구나,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또 재능을 갖고 있는 이런 많은 예술가들이나 이런 전문가들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자유학기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언을 드리면 이게 중학교 1학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어떤 형태든 중학교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으로 어떤 형태든 연결이 되어서 그게 아이들에게 정말 진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시면서도 일회성은 안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굉장히 지속적이고 교과와 연계해서 같이 연계적인 어떤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면 분명히 변화할 거라고 믿습니다. 요새 신경생리학 쪽에서도 체화된 인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이 습득한 그런 지식은 오래 남습니다.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몸으로 체험하는 교육, 그러한 정보들이 자기화될 때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꿈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자유학기제의 비전이 실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지금 여기 계시는 좀 선구자들이죠. 자유학기제든 교육기부든 선구자들이 함께 하실 테니까 또 이런 교육부의 아주 적극적인 지원과 창의재단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함께 했을 때 분명히 성공적인 결과가 나아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달이라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마무리는 우리 창의재단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체화 그리고 공감 여러 가지 것들에 연합되고 화합돼서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로 믿습니다. 오늘 포럼은 교육기부와 자유학기제의 연계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정책 구상과 지원 방향에서 다양한 변화와 시도가 오늘의 성과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믿습니다. 오늘 포럼은 여기까지 마칠까 합니다. 특별히 전문 패널과 사회자님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